안녕하세요. 비웨드 어드바이저리의 공인회계사 알렉스 채입니다. 오늘은 교민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부동산 투자 손익과 세금 신고, 그리고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손실을 어떻게 다루느냐, 즉 투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호주에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뿐 아니라 선불 임대료, 보증금에서 차감된 금액, 그리고 임차인에게 받은 유지보수비까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통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발행하는 오너스 스테이트먼트나 텍스 서머리 리포트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직접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준비할 서류가 훨씬 많습니다. 수도세, 카운슬 레이트, 랜드 텍스,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 내역, 은행 이자, 증명서, 그리고 스트라타 관리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임대소득은 급여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은 누진세율, 법인은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처럼 수입의 80% 이상이 수동소득이라면 기본세율 법인, 즉 베이스레이트 엔터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25%가 아니라 30%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임대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손실이 2만 달러이고 세율이 32%라면 세금 절감 효과는 약 6,400달러입니다. 즉 손실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실에 대한 세금 환급 효과일 뿐입니다. 세금은 줄어도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버거운 투자자라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손실 축하 전략인가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세금보다 중요한 건 자본이득, 즉 자산 성장률이었습니다. 자산이 꾸준히 오르는 시장이라면 네거티브 기어링은 충분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건 그냥 손실입니다. 반대로 임대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포지티브 기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물론 이익이 전부 과세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늘어나지만 현금 흐름이 건강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은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가상각 보고서, 즉 감가상각 보고서만 있으면 현금 유출 없이 절세된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감가상각 보고서는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축 후 40년 이내의 자산만 감가상각 대상이며 중고주택은 구매 시점에 잔존 가치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방이나 에어컨 교체 같은 공사는 자본적 지출, 즉 캐피털 임프루브먼트로 분류되어 바로 공제되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처리됩니다. 즉 현금이 안 나가는 절세가 아니라 이미 쓴 돈을 나눠서 절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감가상각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캐피털 게인 계산 시 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절세한 만큼 나중에 양도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네거티브 기어링은 세금 전략이지 수익 전략은 아닙니다. 손실 이후에 자산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게 진짜 결과를 결정합니다. 세무사의 시선에서 보면 네거티브 기어링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자산 가치가 받쳐주지 않으면 세금 환급을 위해 돈을 잃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세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현금 흐름, 대출 구조, 자산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네거티브 기어링도 진짜 전략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둘째, 네거티브 기어링은 손실을 줄여주는 절세 수단이지 수익을 만드는 전략은 아닙니다. 셋째, 감가상각 보고서는 유용하지만
나중에 양도세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동소득 중심법인은 25%가 아닌 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Capital Gains Tax, 즉 언제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비웨드 어드바이저리의 공인회계사 알렉스 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